이건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던 내 아파트인데 작은 방과 화장실만 내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공유하고 또한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시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성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인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흑석 2구역, 망우 1구역, 용두 1-6구역, 신설 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활발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재개발을 통해 종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장점들이 많이 어필되며 진행을 서두르는 지역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재개발지로 선정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에 반대하며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개발 방식이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재개발 지역 내의 노후도나 주민 동의율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 지적 기간 단축 및 지원입니다. 서울시나 공기업의 참여로 기존에 5년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이고 빠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 명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개발 제한 동의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높이는 대신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주민 동의 등의 민주적인 절차는 더욱 강화하되 그에 따른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기존 재개발 해제구역의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뉴타운, 도시재생지역 등 기존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 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신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7층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인 250%,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매년 재개발구역을 신규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연 25개 이상 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도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재개발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공공기획이라는 명칭하에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모두에 적용되는 기획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획을 거친 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주도의 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부터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승패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 여부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공에서 분담금을 보장해주고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대납을 해주거나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는 등의 조합원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반면 민간 재개발은 인센티브는 제한적입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이 완화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수익성, 소요기간, 아파트의 질적, 양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아파트의 임대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 아파트의 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위에 나열한 공공재개발의 장점들을 정부에서 모두 이행한다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이 이득이 될지는 잘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 정책 기조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약속들이 100% 이행이 잘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에 따라 공급 세대수를 늘려주고 추가 분담금은 낮추고 수익률은 30% 가까이 높여주겠다는 것인데요. 참 말만 들으면 누구나 반길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청약, GTX 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잘 부각되어 사업이 진행될지는 역시나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설사 이러한 정책의 이행이 모두 이루어져 공공재개발이 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전매라든지 매도할 시점이 왔을 때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재개발에서 과연 소유주들에게 이러한 매도 차익과 시세 차익을 온전히 보장해 줄지는 이 역시도 미지수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을 예를 들어보면요, LTV를 70% 다 적용받고 입주한 무자녀 신혼부부들의 경우 10년 내에 매도할 시 시세 차익의 50%를 정부에서 환수해 간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던 내 아파트인데 작은 방과 화장실만 내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공유하고 또한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시 소유주들의 집합체인 조합이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소유주들의 집합체인 조합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부만 믿고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 조경, 품질 등을 감시기구 없이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유들로 최근 오세훈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신길 4구역, 번동 148번지, 상도동 244번지 등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만 되면 신청 가능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에 대한 초기 재개발 단지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소유주로서 이러한 초기 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노후도나 주민 동의율을 기존 요건에 맞추더라도 공공재개발의 불확실성보단 민간 재개발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단지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9월에 오세훈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에 접수하는 재개발 구역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 주택시장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를 통해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제가 클래스 101에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 수강 신청에 대한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조하시고 방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부동산 생 초보들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중급자 레벨업 과정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막연한 2030 세대와 불인이 분들,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막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공부 중이신 분들, 자본소득을 늘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픈 예비 파이어족 분들 등 부동산 투자와 공부에 막연하신 분들을 위한 초급 클래스를 오픈할 예정이오니 많은 호응과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